자, 지금 뭐 바이오 쪽에 지금 너무 난리가 나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부터 조금 보고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를 리틀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주 특별한 종목들이 섹터에 있다 그러죠. 자동차에는 SL이 있고요, 리틀 현기차라고 하는 SL이 있고, 그리고 이게 반도체는 리틀 삼성전자라고 하는 유진테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반도체 장비주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메이커주들이 언제나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언제나 똑같이는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비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는 이제 SL하고 기아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곡선 자체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 들어가고 있지만, 자, 이게 언제나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SL이 밑에 쪽에서 허우적거린 쪽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그리고 SL이 현기차는 헤매고 있는데 SL만 올라 들어가는 때도 있고요. 이렇게 케이스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반도체 쪽에서는 이게 더 심한데요. 이 케이스보다. 반도체 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심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는 이제 주력의 이동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와 메이커 간의 실적 개선 속도에 따른 문제도 있고, 이게 조금 다르게 돼요.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데는, 지금 같은 때보다 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때는, 자, 우선은 이 섹터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즉 옛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D램, 낸드, 그렇죠? 최근에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 레거시 메모리들, 이 D램 가격이 쭉쭉쭉쭉쭉쭉 셔티지 문제로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도 이익이 큰 폭으로 뛰어들어가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반도체 쪽에서 언제나 이 낸드주들이 주도를 이룬, 그렇죠? 계속해서 여기였죠. 낸드, PSK, 뭐 한양ENG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이렇게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뭐 원익 IPS 마찬가지, 유진테크, 이게 다 이쪽의 종목들이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심텍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갔다가 조정이 나왔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낸드와 D램인데, 이 낸드와 D램이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의 주도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반도체 주도는 AI 그리고 HBM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이 패키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쪽이 더 중요한 흐름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바로 지금 요새처럼 D램, 낸드 이렇게 주력을 잡고 들어가는 때 같은 경우는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 쪽에 포인트가 놓여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자, 앞에 심텍은 이제 장비 업체는 아니니까요. 원익 IPS, 유진테크, PSK, 그리고 저쪽에 지금 후발로 들어온 1.5군에 들어가 있는 VM 같은 경우도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시각 장비 업체니까요. 근데 일단 1군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계열이 삼성전자 쪽이 라인에 안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고요.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쪽에서 가장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 바가 있냐라고 하면,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개박살 났다가 돌아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살이 났다가 저쪽에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박살 났다가 돌아오는 케이스, 그렇죠? 여기 이제 이런 지점들 같은 경우에 살펴보게 되면 이런 같은 여기 나오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로도 간혹 찾을 수가 있는데, 반도체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입니다.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잘 쓰던 전략이 뭐였냐라고 하면,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바닥 들어가고 있을 때, 이제 다들 뭐 적자가 나고, 하이닉스 같은 건 대폭 적자가 나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적자가 큰 폭으로 나고 있을 때, 이때 삼성전자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버리게 됩니다.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와장창 늘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늘려버리면서 경쟁자들을 따돌려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죠. 쫄리면 뒤지시든가
이거죠. 딱 졸리면 뒤지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늘려 들어가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 이 종목별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아직 채 살아 들어오지 못하고 바닥 쪽에 통과돼서 들어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주가가 못 올라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먼저 설비 투자를 들어가 버려요. 먼저 설비 투자를 들어가는 쪽에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오거든요. 장비주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오니까 장비주들이 먼저 미쳐 날뛰면서 날아가 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그와 정반대, 바로 딱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다 거쳐서, 이런 과정을 이제 저 앞에 그래서 장비주들이 먼저 날아가서 큰 폭으로 실적 나가는 거 다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을 왕창 쌓아 나가는 시기, 바로 지금 같은 시기가 돼요. 이런 시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 들어가고 반도체는 못 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사이클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설비 투자 사이클을.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도 우리가 흔히 묶어가지고 그냥 소부장 이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거 같은 순서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딸 때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VM 같은 후발 쪽이라든가 넥스트인 같은 경우도 후발이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좀 뒤쪽으로 이연이 돼요. 그 앞쪽에서 이런 종목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발에서 따라 나올 종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이 ISC 같은 종목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남들 다 헤매고 있는데도 올라오고 있는 TSE 이런 거. 이 부품주들이에요. 부품주 완전히 다르죠. 사이클 자체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으로 묶지만 이게 소부장으로 같이 연결돼 가지고 사이클이 돌아 들어가는 종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친다 하면 반도체의 경우는 메이커 시즌이기도 하고, 지금은 누가 올라가야 될 자리냐 그러면 부품 소재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 되는 거예요. 장비주는 설비 투자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장비주에 보면 이제 평택에 뭐 P4 라인 설비 투자 뭐라지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 양 설비 투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있죠. 그게 모멘텀이 될 때 장비주가 먼저 올라 들어가는 거고, 소재 부품은 설비 투자의 사이클 영향도 어느 정도 받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산입니다. 생산. 이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고 있을 때 당연히 부품과 소재도 더 많은 수량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 사이클은 우선 우리 말로는 소부장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만, 주가 움직이는 순서는 반대로 뒤집어치면 돼요. 장부소예요. 정반대입니다. 소부장으로 써놨습니다만 주가 움직이는 순서는 반대로 장부소 요 순서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비 가고 부품 가고 소재 가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뭐 대부분 2차전지 또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사이클이 좀 다르죠. 움직이는 사이클이 좀 느립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뒤쪽에서 이 장비주들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이클의 속도가,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현재 유진테크는 앞서서 방금 직전에 이제 삼성전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 낸드 쪽에 대한 기대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 PSK나 다 똑같습니다. 예. 이제 복불복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PSK,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놈 있고 내려가는 놈 있고 못 올라가는 놈이 있고, 이제 다 다르게 움직이죠. 이게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제 수급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예? 수급에 따라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사이클이 조금 다르죠. 이제 타이어스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또 먼저 치고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갔다가 또 반대로 눌려, 이렇게 사이클이 조금 갈라집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수급 사이클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각 전체로 묶어가서 반도체 장비로 묶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묶어서 살펴보는 게 각각 이 수급에 따라서, 유진테크 수급 안 좋죠?
전체 사이클 같은 경우 이미 사이클 하나 지나간 거요. 그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애들하고 이런 쪽에서 이제 구분이 갈라지는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드렸던 리틀 삼성전자가 먹히지 않는 시기다. 그죠? 네. 넘는 그런 먹히지 않는 시기다. 이렇게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다 똑같이 들어가는 시기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재 장비 반도체 쪽 라인 같은 경우라 그러면 장비 쪽에서는 이미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품 쪽 소재 같은 경우는 소재는 지금 크게 부각되는 쪽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부각되는 종목 같은 경우 바로 이게 이제 국산화 쪽에 있는 SNS텍, 그렇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소재 부분의 강세를 상징하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사이클이 앞쪽에서는 9월달에는 그렇게 강력한 사이클이 아니었죠. 오히려 지금이 강해지죠. 원래 순서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부정으로 같이 묶여 있지만 같은 사이클로 돌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장부소로 가는 겁니다. 장비, 부품, 소재.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봐요. 지금 정도 라인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오르는 거 아니고 삼전 하이닉스가 오른다고 같이 오르는 거 아닙니다. 저쪽 같은 경우는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나올 때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익 왕창이 나오는 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을 왕창 내더라도 설비 투자 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장비주는 설비 투자 사이클이니까. 자, 그래서 그 설비 투자가 많이 나오는 때가 있고 평상 수준으로 나오는 때가 있고 안 나오는 때도 있죠.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D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램 감산을 하고 있던 시절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량 자체도 감산해서 뚫어 들어가는데 거기다 두고 설비 투자를 평상시만큼 혹은 평상시보다 많이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까지 들어가면서 개박살나고 그러는 거죠. 적자로 말려 들어가고 혹은 적자가 아니라더라도 아주 강력한 점유율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압도적인 1위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익이 3분인치 1로 이렇게 깨져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 깨졌던 이 사이클 자체가 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도는데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시 어느 정도 둔화되면서 이제 평년 수준의 상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각 메이저들의 수급 선호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유진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분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다룰 때 그냥 덮어놓고 삼성전자가 가니까 하이닉스가 가니까라고 들어가셔가지고는 플러스가 되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때가 돌아가는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르고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오르고 앱에 계시는 이 25분의 전문가들 이제 각자 자기 무료방 쭉 놔두고 있죠. 뭐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로봇, 우주, 항공 뭐 이런 쪽에 지금 난리가 나서 그쪽에 이제 단타 수익 엄청나게 내드리고 있죠. 이분들의 경우 이렇게 각자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최고 경력 10년 이상이에요. 경력 10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만 최소 4번 이상 본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도움받으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튀는 구간, 안 튀는 구간, 어떤 종목 이 라인 자체를 대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르게 들어오시면 반도체주의 유명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 반도체가 매력적인 상황이 되려 그러면 앞서처럼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달리는 때 같은 경우가 매력적인 구간이지 지금은 이제 분리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렇게 주력적으로 올라 들어가는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자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할 시기는 아니다. 다른 쪽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그러면 다른 쪽이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는 거는 틀리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적은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로 들어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2.7을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다 내리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8% 올라 들어가서 그렇고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도 줄줄이 지금 다 쳐밀리고 있거든요. 코스피 상승 종목이요. 120개밖에 안 돼요. 상승 124에 하락 786개입니다. 지수만 올라가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딱 이 세 개 종목 가지고 지수만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패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올라가는 쪽에 이제 반도체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 쪽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의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종목들 오르고 해서 뽑아들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